드리겠습니다. 예, 안극동입니다. 예, 철도공사에서 36년 근무하고 자회사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완전히 이제 은퇴한 지는 이제 3년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배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고 한 500개 만들어 가지고 돌렸더니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있을 때도 좀 별나더니 퇴직하면서도 좀 별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이 울진이에요. 여기 뭐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먼 데지만은, 그래서 울진에서 제가 원래 태어날 때는 강원도였고 63년도에 울진으로 경북으로 편입됐죠. 대구에도 뭐 제 사촌도 여기 많이 살고 있고 고향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오늘 원래 오전에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가 눈의 안과 치료를 좀 하고 보내고 내가 여기 오려 했는데 울진에 지금 눈이 한 50cm 왔대요. 아침에 못 오신다고 그래서 캔슬하고 그래서 오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처장님하고 이제 부장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또 대접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진가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울진에서 이제 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철도공사에 근무할 때 본사에서 좀 오래 근무했어요. 절반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하고 좀 별나게 또 해가지고 이제 홍보실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고속철도 교관 요원을 해가지고 고속철도 파견 가서 개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SNCFI 가가지고 연수도 좀 받고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공사에서 했는 일은 철도산학연맹 그거 총무대하고 일본 교류회도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무할 때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제 공단 심의위원을 좀 했었고 강의도 좀 철도 대학하고 국제대학을 좀 했었고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가 철도로 바꾼 데가 있어요. 용산고등학교 용산 철도고등학교로 작년부터 바뀌었고 이제 영주가 지금 올해부터 한국철도고등학교로 바뀌고 대전에 있는 그 대전기계공고 충남기계공고 그다음에 대전공고 이름이 바뀐 대전 이제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과목별로 한 2과목씩 2개 과가 생겨가지고 4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좀 참여를 해서 해드렸고 현재는 이제 대한노인의 정책위원회 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칼럼 기고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법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연재를 했고 한 2월 3월 달 정도면 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신문이 했고 이제 철도경제신문에 철도신문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나라 있는데 여기서 좀 같이 좀 일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여기 뭐 취재 본부장이라고 맡았는데 실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 이제 칼럼 간단한 걸 좀 쓰고 있고요. 최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내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신우라는 회사에 잠깐 갔다가 1년간 현장에서 이제 단장을 하고 단패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왔는데 그쪽에서 사실 대접을 제대로 좀 안 해주더라고. 제 나름대로는 뭐 내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해줘서 그만두고 났더니 지금 이제 자라메수 엔지니어링하고 철도 일은 한지 지금 이제 3년째 들어서는데 실제로는 2년 정도 됐고요. 한전이나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현재 인원이 한 300명 되니까 뭐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죠. 첫 해에 10억하고 작년에 43억 했고 원래는 50억 목표인데 현재 20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 60억 내지 70억은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철도 직원들이 한 퇴직자들이 지하철하면서 한 70명 정도
해가지고 편성해놨고, 전기, 통신, 신호 다 같이 해요. 엔지니어링 회사 계획처장을 했는데, 그때 업체들이 전부 사람을 구해달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많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값을 제대로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막상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 경영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보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저도 출도공사 공기업이고 여기도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공기업은 60세까지 하잖아요. 30년은 벌 수 있는데 이 민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것들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퇴직 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를 퇴직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것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나마 철도에서 전기, 통신, 신호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복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 인기가 높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아까 어떤 분은 이제 10년 후면은 일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10년 후에 일이 없다는데 지금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철도 일이 일반 교통보다가 철도가 좋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도를 자꾸 더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도시에는 교통에 대한 그 해결책이 철도밖에 없어요. 경전철을 하든지 지하철을 하든지 그런 게 있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강속 50m 타는 GTX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경부 고속철도도 평택 오송간 복선을 하고 있어요. 복선을 고속선 복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근데 전기철도 기술 경력 관리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처장도 계시지만은 철도공사에 보면 처장 하신 분들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이건 좀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뭔가 그걸 말씀드려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다음 몇 년이라도 쌓을 수 있으면 그걸 좀 쌓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평균 사망 나이가 남자가 85.6, 여자가 90여더라고. 현재 매년 조금 몰라요. 이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면요, 실제로 10살 안에도 죽을 수도 있고 20살도 죽고 그러면은 거의 다 100살에 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 90세 이상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8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요전했네요 그러더라고요. 87세에 돌아가면 요전하는 겁니다. 좀 그래요.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기 기술자가 최근에 그건 아닌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지급 선호도 4위였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경력 수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 보면은 경력 수첩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자격증만 따면 그 자격증을 맡겨놓고 돈 번다 그랬어요. 근데 자격증이 아니고 자격증이 기본이지만 자격증 플러스 경력이라는 거야. 경력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경력 관리를 협회에다가 위임했어요. 여기에 경력 수첩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자격증이 없어도 해줘요. 경력하고 학력만 있어도 인정을 해줘.
사람들은 자격증 못한 사람 나는 일 못해 이런데 아니에요. 전기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한 사람이면 자격증을 준다. 경영수첩을. 그걸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급이다.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을 몇 명을 우송대 철도융합대학원에 취업을 시켰어요. 입학을 시켰어요. 석사과정을. 석사과정을 너무 초급을 줘요. 학사까지 아무것도 전부 무시하고 그걸 내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거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사모님들 석사를 학사를 했으면은 석사과정이고 격리일대나 이런데 보내가지고 졸업을 시키죠. 그래 초급 만들어 오시면은 제가 다 취업시켜 드릴게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시공은 이제 시공은 조금 감리보다가 조금 쉽게 해놨어요. 1, 2년 쉽게 해놨어요. 대학만 졸업하면은 시공은 초급죠. 근데 얘들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초급을 만들 줄도 몰라. 초급죠. 대학만 졸업하면 전기과만 졸업하면 내가 그래서 우송대하고 몇 군데 대학을 가서 설명을 하는데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 졸업은 해라. 요즘 애들은 학교도 뭐 2군데 3군데 다니잖아요. 답답하더라고. 이 전기를 전공한 사람은 그만큼 유리한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다음 페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감리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시공회사 가는 사람, 제주회사 가는 사람 많아요. 신호는 제주회사 조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전기회사라면은 시공회사 제주회사 가지 마세요. 이 감리가 제일 좋아요. 그 왜 좋은가? 일단 경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감리는 내가 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확인하는 거라. 시험 보면 시험 치는 감독자가 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 시험 감독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까만 안경 쓰고 딱 서 있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용을 몰랐는데 상대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인식만 하면 된단 말이야. 감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 있거나 가끔씩 가보기만 해도 시공사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감리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감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수가 점점 더 쌓여서 회사에서 잘릴 수가 없어. 잘리지도 않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기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직업이 없어요. 60 넘어가지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리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점수가 많아지면 회사는 감리를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일을 딸 수 있어요. 우리가 입찰 조건 낼 때잖아. 기술자를 먼저 확보된 것만 그런 사람들만 자격을 주잖아요. 회사는 감리 회사는 절대로 사람을 안 잘려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은 한은 자르잖아요. 자른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빚이 있더라도 감리 직원들은 데리고 있어요. 집에 놀면서도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주시고. 감리는 하도라는 게 없어요. 시공은 100% 하도입니다. 원래 여기 대전에 있는 세명 같은 데는 시공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부산에 동호 이런 데는 하는데, 다른 회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여러분들 여기 아마 사업소장, 분소장들 다 있잖아요. 업체는 이름이 다르는데 일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잖아요. 시공은 오면 다 사람 바꿔가 와요. 하는 사람만 그 사람 그 회사를 적을 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감리를 그래 못해. 감리는 하도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감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되고 난 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감리는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거야. 하도 줄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 정규직이라고 보면 돼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야. 시공회사는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나는 거의 겁쟁이야. 어쩌면은 뭐 알바 개념으로 가 있는 거야. 전공으로. 그리고 대우도 탈락. 감리는
방을 뭐 하나 얻어가 3명, 4명 자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자기 한 개 딱딱 방 얻어줘. 시공은 뭡니까? 전공들 한목에 막 갖다 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틀려요. 다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고 가야 될 걸, 물론 철도 처음 시작한다는데 이렇게 한 5군데 정도로 가게. 분야가 시공회사, 설계감리, 안전관리 대행,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대행업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이제 보안 담당자를 그랬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여기 이제 유지보수야.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아까 제조 판매, 변압기 회사, 뭐 조명회사 이런 거잖아요. 신호의 건널목, 뭐 유경지가 이런 데 제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유지보수가 좋은데, 퇴직하기 전에 공기업 유지보수는 좋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가면 유지보수는 호텔테크가 그나마 높고 나머지는 민간 철도로 가면 다 최저임금이야. 거기서 조금 줘요. 그리고 65세 되면 잘라. 또 새로운 사람 받아. 그 유지보수 회사는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는 경력이 쌓여요. 없는 사람들이, 경력 없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요런 데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리가 그래서 보통 퇴직하고는 한 90%는 여기 간다. 여기에 맞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근데 시공하고 감리는 수첩은 가능하면 같이 만들어 놔야 돼. 설계는 뭐 굳이 만들 필요 없어. 이게 설계했던 사람만 하시라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했더니 설계 감리가 제일 낫다. 일단 오래 근무할 수 있어. 제가 비상주 감리 지금 2군데 3군데 맡고 있는데 우리 단장도 90, 80 넘었어. 요 앞에 내가 현장에 직접 근무를 할 때 딱 80대신 분하고 내가 같이 근무했어. 그 사람 중급인데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지금 82이야. 근무해요. 공단에서 나이가 많다고 면접을 보러 하더라고. 가니까 이 사람 쌩쌩하거든. 그냥 근무하시라고 그러더라고. 나이 드시면 공단에 좀 끄래. 혹시나 이제 뭐 몸이 안 좋을까봐. 그래서 내 몸만 확실하면은 나는 생각에 100살까지는 일할 수 있다. 지금 90살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설계감리를 간다. 페이도 시공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쁘지 않아요. 안전관리, 여기 태양광하고 이런 거요. 돈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근무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맞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건데 페이가 안 많더라고. 유지보수 마찬가지, 제도 마찬가지. 저는 이따가 한 70까지 일 못해요. 65, 60세 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가면은 내가 보장은 80까지 할 테니까 그 이후로는 몸이 건강한 사람만 더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통신도 있습니까? 전자. 손 들어보세요. 통신 전자. 다른 분은 없고요. 이게 내가 자르는 전기 신호 위주로 했어요. 통신은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 지난주에 내가 서울철도공사의 서울정보통신사무소라고 AFC 담당하고 무선관계 담당하는 거기 가는 바람에 자료를 좀 공부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좀 첨부를 해놨어요. 근데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자꾸 시공 제조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선택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비교표를 만들었어. 내가 보니까 시공 제조에 갈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려면은 한 3년 내지 많게는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감리로 넘어오세요. 거기는 오래 있을 때는 안 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요. 이제 기술 자격 관리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이게 본격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격증과 학력 플러스 경력을 해. 초급은 경력이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경력 수첩을 만드는데, 전기협회를 먼저 만들고, 전기기술연협회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철도협회, 신호협회를 만들어야 된다. 두 군데를 다 만들어야 된다. 기본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실적 설계감독 결석, 교육점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기본에 이제 자격증과 학력, 이게 약하네요. 그거 됩니까?
이건 저기 그렇게 되고 경영 수첩 기술은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 거고 기본이 기술위원회입니다. 아까 저랑 식사하시는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여기 협회 전기협회만 철도협회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철도협회만 만들어가지고 절대 못 써먹어요. 차라리 이 위에 걸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없어도 민간인들 가서 쓸 수 있지만 철도협회 만들어 민간인들 가면 아무도 못 써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마다 교육을 또 시켜요. 기본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요즘은 이제 입사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2가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경력 수첩을 만드는데 자격증이 예전에는 뭐 산업기사 기사 1급 2급 이러고 뭘 하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또 가면 이걸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적용해요. 요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격증 없어서 특급 받았잖아요. 지금도 특급이에요. 그때 못 받은 사람 요즘 많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2007년도 8년도에 특급을 줬거든요. 경력만 있으면 특급 줬어요. 그게 요걸 적용을 한다. 그래서 등급은 자격증 플러스 학력에다가 근무 경력이다. 자격증은 요런 걸로 분류를 한다. 자격증이 1기준이야. 근데 토목이나 지금 뭐 안전산업안전이나 소방도 그러는데 자격증이 1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영양 점수를 해가지고 자격증, 학력, 경력 이 3가지를 점수를 내가지고 몇 점 이상에는 특급 이렇게 줘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기술사협회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 바꿨어요. 3년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 바꿨어요. 근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력은 여기 자격증 없을 때 학력 기준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전기과를 나와야 돼요. 통신과 나온 사람 인정 안 해.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고졸 이상만 나오면 된다. 근무 경력은 참여 기술이라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참여 기술이 중요한데 공기업에는 근무만 해도 참여 기술로 인정해요. 근무만 해도. 그런데 민간은 안 해요. 그 프로젝트의 기술자로 들어가야 돼. 민간은 근무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하철 공사나 철도 공사나 이런 데 근무한 사람은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요게 이제 아까 개통도 협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이 전기기술인협회 있잖아요. 원래는 이 시설은요, 건설기술인협회 이게 한 개뿐이야. 정보통신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는 전기기술인 철도공사협회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혼돈스러워. 왜냐하면 시공은 여기서 하고 안전관리 설계 감리는 여기서 해요. 전기는 안전관리가 많거든. 500kW 이상 되면은 안전관리자를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걸 하나를 더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관리를 이걸 여기서 담당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업자원부 소관이에요. 이제 요즘 통상 산업자원부 되죠. 그렇게 기본이야. 그게 상위로 돼 있어요. 감리를 하게 되면은 딱 한 배치 신고를 여기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신호협회, 전기철도협회, 정보통신도 협회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좀 껍데기 협회야. 친목단체야. 경력수첩을 만들지 않아. 단 철도협회 중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전기철도협회, 신호협회 2군데야. 여기에 수첩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딱 해놨어요. 공단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지하철도 공사도 그렇고. 여기 수첩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나머지는 통신은 요것만 있으면 돼. 이거 없어도 돼. 시설도 여기만 있으면 돼. 철도 시설협회라고 만들어놨는데 껍데기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엄청나게 잘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설계 시공 감리를 다 같이 해요. 여기다 2개 다. 작년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도 여기 다 해요. 철도권은 전기철도는 여기만 하고 있고 신호는 여기만 하고 있고 통신은 여기도 못하고 이따가 줘버렸어. 여기도 줘버렸어. 그래서 요거는 하위다.
현재는 요거는 등급만 확인해요. 입찰을 볼 때 여기는 등급 자격증을 붙이라고 그러고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수첩을 붙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실적을 붙이라고 그래요.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여기다. 이걸 잘해야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통신하고 신호하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 어째가 연결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통신 자격증이 있으면 신호 자격증, 신호 있으면 통신 주고 이렇게요. 근데 통신 가지고 신호 받은 거는 못 써먹는다. 틀림없이 그걸 못 써먹어.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 2명이나 채용을 했다. 고급이라고 채용했는데 보니까 여기 기술인 레표가 없어. 신호는 전기공사업이거든. 통신공사 아니거든. 신호는 전기공사인데 감리원 배치 신고를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안 받아준단 말이야. 배치 신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기술자가 아닌 거야. 왜 이러냐? 보세요. 이건 정보통신부고 이건 산업통상부야. 정부 부처도 틀려.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조금 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싸움, 영역 싸움이더라고. 요 뒤에 가면 되거든. 통신을 보면 자격증 학력 같은 건 짝퉁 넣어놨는데 전기를 안 넣어놨어. 이상하잖아요. 여기 지하철은 모르겠는데 철도공사는 전기통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갈 때는 증명이 전기통신원이야. 그래가지고 전기분석에서 같이 유지 보수를 해. 지금도 그래요. 작은 데는 같이 하고 큰 데는 분리돼 있고 이래요. 그 비슷한데 통신에서 전기 인정 안 해. 전기에서 통신 들어가면 통신자 들어가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셔야 되겠고 그렇게 배치 신고를 여기 꼭 한다. 그래서 철도협회는 설계증 모두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요 하위다 등급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 자격증 대여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내가 알고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도 실적 관리를 하라 그랬는데 아직 학답은 안 내려왔는 알고 있어요.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기술인 협회는 철도 전기나 신호가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냥 갖다 주면 그대로 그냥 보고 뺏겨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게 많아 사실. 내가 이렇게 실적했는 걸 가져와 보면은 뭐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이런 데에서 한다면 그렇게 입력을 안 해주지요.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감리원 자격이 어떻게 되냐? 등급이 중요한 거 아까 뭐 등급이 중요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격증으로 기준 등급은 이렇게 두고 있어요. 기술사는 무조건 특급. 그 중에서 요런 것만 자격증이 인정된다. 기능장은 중급까지만 주는데 감리원은 시공은 특급을 줘요. 예? 기능장은. 그 다음에 기사는 받자마자 초급인데 경력 2년이면 중급, 5년이면 고급.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 초급, 5년에 여기다 그냥 3년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것도 3년 플러스. 기능사는 잘 알아야 돼. 기능사는요, 경력이 6년이 있어야 초급을 줘요. 어려워. 근데 여기 계신 분이나 뭐 저나 마찬가지지만 30년씩 있겠잖아요. 기능사만 있어도 중급까지 올라가. 10년이 되니까. 기능사하고 학력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을 하는데 빨간 게 해놨잖아요. 요거는 철도에서 발행하는 거야. 예전에는 철도청에서 간장을 했어요. 지금 국토부에 넣어가던데 여기 자격증은 국토교통부라고 적혀 나온다고. 요거는요, 이 철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경력을 안 쌓아도. 일반 전기 자격증 있잖아요. 기능사, 기사 자격증 있잖아요. 초급은 초급인데 철도는 못 들어와. 요걸 들어오려면 철도 경력 3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철도 전기나 철도 신호를 따면은 바로 들어와. 그래서 뭡니까? 지금 안 땄는 사람은 철도를 따라 그래. 그냥 자격증 따지 마시고, 전기 자격증 따지 마시고, 철도 신호, 전기 철도를 따라 그래. 지금 이제 뭐 자녀들 혹시 전기과 다니면은 그걸 따라 그래. 이것 따면요, 일반도 다 적용돼. 요즘은 다 풀었어요. 예전에는 전기공사는 공사업체만,
전기기사는 안전관리나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다 풀어서 물론 안전관리는 지금 전기만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따기도 쉬워. 과목이 한 과목 적고 철도 과목은 조금 사실은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다음 편이요. 요거는 이제 이제 정보통신. 요거 이제 따로는 아니에요. 정보통신은요, 자격증이 이렇게 많아. 아까 보세요. 사무자동화도 있고요. 방학이라는 데 있고, 뭐 빅데이터, 뭐 철도시설, 토목도 여기 정보통신이잖아요. 정보보안, 무슨, 전자계생, 사무, 토목시공, 토목구조. 기술사, 이것도 정보통신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 이거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경영수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통신 기술자는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리고 통신을 이렇게 철도 통신을 막아놓지도 않았어. KTX 군대에서 경력자들도 철도에 와서 다 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통신 가지고 퇴직해서 벌어먹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사무소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서너 명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통신과 가지고는 밥 벌어먹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기로 다시 바꿔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다. 요거는 뭐 이제 대도도 약간 틀린데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뭐 의료전자 뭐 이런 것도 통신 자격 주잖아요. 경영수첩을. 근데 신호도 여기서 다 주고. 다음요. 그다음 이제 학력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박사도 초급밖에 안 줬어. 근데 이제 여기 완화돼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석박사인데 중급까지. 근데 박사는 아무래도 중급밖에 안 주잖아요. 고급 특급이 없어. 박사라도 그걸 아셔야 돼. 그 박사가 학력으로는 하는 건 좀 인정을 덜 해주려고 그래. 근데 토목이라든가 아까 했던 이제 소방설비 이런 거는 영양 점수를 할 때는 다 같이 쳐주기 때문에 인정했는데 우리 전기권은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다. 딱 얘기했잖아요. 전기과를 나와야 된다. 전기 전자 안 해도 돼. 전기 통신 해도 돼. 근데 통신 안 돼. 뭐 컴퓨터 통신 이런 거 안 돼.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급까지는 받는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도 없는데 이게 수첩을 받을 수 있나? 중급도 높아요. 사람들이 이제 중급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력 8년이 좀,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은데, 통신 자격증, 통신 학교 졸업하고 철도의 전기 신호를 이랬어. 여기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 비전공 경력 8년만 되면은 초급을 줘. 신고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심사를 내가 초급을 주면서 요건 조금 잘못됐는데 초급 그 일주를 받아간대. 일주 받으면은 초급을 줘요. 그래서 그 초급을 받아가지고 요 초급은 그냥 처음 들어오는 초급하고는 좀 다르지요. 페이도 좀 더 줘요.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일반 초급하고 아무도 없는 경력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 사람들은 금방 이제 자격증 따면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학력만 봐도 중급까지 무조건 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 협회의 교육을 받으면은 또 초급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기 기사 이런 거 할 때 전기 기사가 못 들어올 때 요 협회 교육을 받고 초급으로 인정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다음 페이지요. 그 학력이요. 뭐죠? 통신도요. 정보통신에 학력도 이렇게 많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걸 다 경영수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통신은 경영수첩이 너무 남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공. 요것도 알아놔야 돼. 회사별로 시공하고 같이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시공 자격증을 받아놓으면은 필요할 때 만약에 감리를 못할 때 시공에 그 사람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덕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시공하고 감리를 가능하면 같이 받아놓으라라고 해서 시공은 조금 완화되어 있어. 아까 특급은 요거고
요것도 고급도 이제 경력 5년이면 되고 산업기사는 8년 뭐 이렇게 돼 있고 중급도 이게 초급을 보세요. 초급은 기능사만 받아도 양성교육 받으면 초급. 아까 감리는 뭐예요? 6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사 졸업을 하면은 초급을 준다.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학력에 석사 받으면은 감리 초급을 준다. 그래서 옆에 누가 철도 이걸 들어오고 싶으면은 석사 학위를 받아보라. 석사 학위가 쉬워요. 그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철도 인재뱅크는 사실 저는 이제 자라면서 엔지니어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만들 때 집사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작년에 가보니까 이래서 여보 당신이 말이야 저 석사에 베트남과를 나왔거든. 온 법칙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온 법칙 하나 가르쳐주기. 그거 외학에 가서 그 석사 입학하라. 그 우송대 결국 가게 됐어.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시장이 막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당신 증 하나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잖아 이랬더니 그래서 석사학위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모르는 그런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 혹시 아시는 분 부산에 도태덕시라고 영업 쪽에 있는데 우리 처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감리 현장에 지금 그 운행 협의자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거 도역장 말이야. 그 석사학위 안 해라. 그 당신도 초급이다. 그렇게 지금 원서를 낸다고 하더라고. 석사학위를 하시면은 된다. 학사까지 안 해도 된다. 석사는 학교에서 판단해가지고 입학시켜 주거든요. 근데 석사는 지금 현재 다 미달이야. 대학 지방에는. 가면 경일대학도 물어보세요. 미달이니까. 여기 이제 대구는 경일대학에 철도과가 있잖아요. 가면은 아무 데나 가도 돼. 뭐 다른 학교 가도 되는데 대구대학 가든지 다 갔는데 그나마 이제 철도 이제 출신들이 조금 있으니까 정보도 좀 좋고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저기 예전에는 우송대학교 철도융합과 우리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더라고. 7시부터 한 9시까지 듣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듣고 이러더라고.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하철 공사나 철도공사 있을 때는 거기는 50%도 할인해줘. 민간에 직장에 있으면 30% 할인해주더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 심사할 때, 요거는 기관별로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틀린데, 사실은 철도공단이 일이 제일 좋아. 많이 나오고, 신설성 같은 데는 주간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을 내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개인